SK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여 그룹이 처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머리를 맞댑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계열사 축소와 같은 그룹 포트폴리오 조정과 자금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네이버 웹툰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4조 원대 기업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상장을 발판 삼아 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질 개선에 돌입한 신세계그룹이 이번엔 실적이 부진한 주류 회사를 구조조정합니다. 신세계 L&B는 제주 소주를 물적 분할하기로 하고 이후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경기 하강으로 국세 수입이 8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SK그룹이 대대적인 그룹 내 사업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늘린 배터리와 바이오 사업을 줄이는 대신 인공지능과 반도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SK 최고 경영진이 사업 재편 논의를 위해서 1박 2일 끝장 토론을 펼친다고요? 그렇습니다. SK 지난주부터 예고가 됐었죠. SK 경영 전략 회의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이 미국 출장 중에 있는데 최 회장은 이제 화상으로 참여를 하고요. 또 최재현 SK 이노베이션 수석 부회장 그리고 최창원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 등 그룹사 최고 경영진 30여 명이 오늘 경기도 이천의 SK MS 연구소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말 부사장으로 승진한 최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 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도 참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이제 리밸런싱, 한마디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시장과 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SK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설에 불과하다는 건데 네. 이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 시나리오 가운데서 특정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번 회의에서 좀 언급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사업 재편에 좀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SK 계열사가 219개나 된다라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실제로도 그런데 네.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 기간에 엄청나게 늘어나서요. 한 100여 개가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금 SK 그룹의 순차익금이 83조 원에 좀 달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계속 급진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 가운데서 반도체와 이제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야 당연히 시설 투자가 많기 때문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업황 개선과 함께 HBM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돈을 약간 벌 일만 남은 반면에 배터리는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시적인 수요 정체도 좀 있어서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SK 온을 소유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과 네. 또 LNG 액화천연가스에서 좀 알짜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SK ENS의 합병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등 이런 사업적으로 이제 그룹 자체에서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SK 그룹 계열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9개가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바이오다 그린테크도 팬데믹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짧은 시간에 빠르게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 인수합병 같은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정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AI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재편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미국 출장길에서 이제 빅테크 수장들을 또 만나서 AI 사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최태원 회장이 실리콘밸리에서 샘 올트만 오픈 AI CEO를 만나기도 했고요. 네. 시애틀로 넘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와 회동을 연이어서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룹 리밸런싱 논의를 앞두고 이제 미국 빅테크 업체들과 협력을 직접 챙겨야 할 만큼 SK 그룹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생존 역량,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 최 회장은 이들과의 만남 직후에 본인의 SNS 계정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심장 박동이 뛰는
보면 이곳에 전례 없는 기회들의 눈에 보인다라면서 이 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 기회를 놓치면 도태가 된다고 스스로 좀 평가한 만큼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사업도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구조조정이 좀 일어날 것을 보이는데 대신에 이제 투자는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이제 경영전략회의는 뭐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SK그룹의 이 회의가 이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회의는 이제 다음 날 이어져서 이번 주 일요일에 이 결과,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룹 측에서 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네이버가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번 상장으로 아시아의 디즈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본사인 미국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보다 1.4% 높은 21.3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약 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첫 거래일 기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약 29억 달러, 우리 돈으론 약 4조 원입니다.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상장으로 약 4,400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ut today, webcomic is one of the most exciting storytelling contents in the world. IPO will solidify our position as a global leader in storytelling industry. 상장 직후 이어진 코스튬 플레이 행사와 1세대 웹툰 작가들의 사인회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Especially like people in my family who previously had no interest in comics got interested in comics through Webtoon. And I think it's an awesome thing. 네이버 웹툰은 상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가속화해 아시아의 디즈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AI 등 기술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그런 인재 채용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북미에서의 플랫폼 확장과 그리고 광고 비즈니스 확대를 하기 위한 그 분야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상장은 네이버 웹툰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이뤄낸 결과로 한국 콘텐츠 기업 중에선 첫 사례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출 증가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다지만 아직 산업 전체에는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한 모습인데요. 내수 부진의 세수까지 급감하면서 나라 곳간까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이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저효과로 생산마저 고꾸라지면서 트리플 감소를 나타낸 겁니다. 수출과 반도체 위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소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트리플 감소에도 일시적인 조정일 뿐 경기 회복이라는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6월엔 항공기 반도체 장비 도입, 백화점 조기 세일 등으로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코로나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지갑을 닫으면서 세수 경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는 대규모 법인세 펑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이나 덜 거친 상황.
더딘 내수 회복에 중소기업까지 법인세를 내지 못하며 세수가 예상을 크게 밑돈 겁니다. 결국 정부는 세수 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하며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세수 재추계를 공식화했습니다. 1분기 GDP가 좋았잖아요. 대부분 기여도가 높은 게 건설 투자 쪽하고 수출이에요. 내수 기여도는 생각보다 낮거든요.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도 내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좀 적을 거고 내수가 그만큼 살아나지 못할 거거든요. 반도체와 일부 수출 대기업에 기댄 반쪽 경기 회복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 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4천여 개 의약품 가격이 내려갑니다. 실제 의약품 거래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인하폭은 최대 10%에 달하는데요. 의정 갈등 장기화에 경찰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 여기에 약가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제약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기본 의약품 사용금액 감소에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한 국내 제약업계.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된 의료 공백이 고스란히 반영된 2분기부턴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등 국내 빅5 가운데 3개 병원이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진료 축소의 형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원내 의약품 처방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대병원이 경영난의 의약품 유통사에 지급해야 할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연기한 상황.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과 거래 비중이 높은 제약사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본회의상 측에서 저희한테도 대급을 좀 늦춰지는 거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의사를 상대로 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역시 부담입니다.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 수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영업에 힘을 실어온 제약사들은 파장 확산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고민은 다음 달 시작되는 약가 인하. 다음 달부터 4천여 개 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06% 인하됩니다. 낮은 인하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제약사 입장에선 계속된 약가 인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저하를 넘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품목 포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품목 허가 취소될 수 있는 거고 품목 구조 조정을 할 수도 있죠. 의정 갈등 장기화로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과 투자 유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팔아 번 돈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 인하가 이 연골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신약 지속적으로 좀 우대를 하고 혁신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제네릭이라든가 이런 재정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 갈등,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 여파에 약가 인하까지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주류 계열사 신세계 L&B가 제주 소주를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주와 위스키에 이어 정용진 회장이 공을 들여온 소주 사업도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 주도로 지난 2016년 제주 올레 소주를 19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신세계 L&B를 통해 와인과 맥주를 유통하는 데 더해 소주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주류 시장 영역을 넓히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이후 정 회장이 신제품 출시까지 직접 살핀 브랜드 푸른밤으로 국내 소주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다만 참이슬 처음처럼 등 기존 제품군의 견고한 시장 지배력에 성장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제주 소주의 영업 손실은 인수 첫 해 19억 원에서 2019년 140억 원대로 불어나며 결국 사업을 접고 신세계 L&B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신세계는 제주 공장을 수출용 과일 소주 생산 기지로 활용해 다시 소주 사업에 나섰지만 올해 끝내 제주 소주를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물적 분할을 통해 제주 소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외부 투자 유치, 지분 매각, 전략적 제휴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남아 수출용 과일 소주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 사업소를 유지할지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분할 결정을 두고 매각을 위한 사전 점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신세계 L&B는 맥주, 위스키 등 지지부진한 사업을 잇따라 정리해왔습니다. 2022년 출시한 발포주 레츠는 2년 만에 단종을 결정했고 올해 제주 증류소 설립을 통한 K-위스키 생산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종합 주류 기업을 노리며 공격적으로 주류 라인업을 확대했지만 사업 특성상 시장 점유율 확대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L&B는 기존 주력 사업인 와인 유통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지난해 엔데믹 이후 와인 소비 감소와 고물가 여파 등으로 와인 수요가 줄어든 점은 우려 요소입니다. 맥주, 위스키에 이어 소주 사업까지 손보고 나선 신세계 L&B가 와인 수요 하락세를 이겨내고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여연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짓던 국내 건설사들이 하나둘 디벨로퍼로 변신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역세권 개발에서 미래를 찾고 있지만 교통망 확충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오는 9월 착공을 준비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입니다.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이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입니다.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은 땅 주인인 시행사와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이곳의 경우는 다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부동산 개발회사, 디벨로퍼로 모든 사업을 맡은 겁니다. 성공한 디벨로퍼가 많은 일본처럼 아파트와 오피스, 호텔 등을 지역과 연계해 조성하게 됩니다. 개발과 운영이 혼합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현사는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운영 자산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데이터 센터 등으로 분야를 넓히며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진 걸음마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디벨로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접근은 쉬우면서 규제는 덜한 문턱 없는 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지지부진했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가 바뀐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GTX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도심 개발의 중심축이 역세권으로 이동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환승 역세권이라든가 스타트업 허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체화, 복합화되니까 과거처럼 공기업이 나가서 일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의 디벨로퍼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부터 준공까지 길게는 수십 년까지 걸린 해외의 랜드마크처럼 장기적인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상반기 우리 증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이뤄진 가운데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 대선 등 하반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이벤트들이 대거 쏠려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하반기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그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번 미국 대선 토론에서도 공약집이 발표되지 않았고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난하게 해당 이슈를 소화하며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더 불리했다는 여론이 형성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의 중간중간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또 말이 더듬고 토론을 멈추는 흐름을 보인 데 더해 여전히 물가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대선 지지율에 따라 수혜주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당선할 경우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종이, 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화석에너지, 희토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는 점은 유사한데요. 이에 따라 전력 인프라 관련주는 후보자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이후 7월에는 공화당 전당회의, 8월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만큼 본격적인 양당 대결 구조가 형성될 방침입니다.
지금 또 이제 7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어떤 주의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좀 당장 이제 첫 거래일부터 바뀌는 일정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7월 첫 거래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원달러 외환 시장의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외환 시장 마감 후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면 시장 환율보다 높은 이 가환율로 환전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돼 투자에 더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24일부터는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 제도도 도입됩니다.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블록딜로 인해 수익 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고자 도입됐습니다. 다만 시행 직전에 블록딜에 나서는 기업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주의가 각별한 상황입니다. 7월 말에는 2025 세법 개정안이 발표됩니다. 개정안 안에는 밸류업 인센티브로 거론되고 있는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또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밸류업 관련주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가 이제 대내외 변수에 따라서 크게 좀 움직였던 만큼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의 그 주요 일정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이제 9월에는 그 미국에서 FOMC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밤 발표되는 5월의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또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물가 지수가 시장의 기대대로 나온다면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PCE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시장에서는 현재 전년보다 2.6% 상승, 또 전월과는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 9월 FOMC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약 58%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선 토론이 있던 전날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9월 FOMC에 이어 2차 TV 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1차 토론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정책들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종목의 변동성은 9월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오히려 선거 이후에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지수가 반등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대선 직전 변동성 시점을 활용해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네, 주요 이벤트들이 대거 몰려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